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추가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남녀 간 결혼 기피 현상 및 출산율 감소 등의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 세대 간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사회적 협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협의 도출이 어려워 현 연금 제도가 지속되었을 경우 벌어지는 일을 예상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지난 2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적기에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해 정부가 부족분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KDI의 경고처럼 연금 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즉 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집니다. 현재 가장 두터운 인구층은 40대에서 50대인데 이들이 노인 연령에 도달하면 마름모 형태인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 형태로 바뀝니다. 향후에는 연금을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집니다. 연금을 낼 사람이 많을 때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는 인구 구조연금 낼 사람 부족한데 받을 사람만 많아집니다. 28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이하 중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20세에서 59세 인구는 2,984만 3,651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7.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2059세 인구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를 기준으로 1232만 775명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증가해 65세에 도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금 개혁 없이 지금의 인구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20세에서 59세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특히 향후 10수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42년 20세에서 59세 인구는 2,296만 6,079명입니다. 같은 해 65세 이상 인구는 2,355만 7,435명으로 20세에서 59세 인구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연금은 적자에 빠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적자가 2041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은 언젠가 고갈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모두가 우려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적자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우리 증시의 큰 손입니다. 기금의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 추계가 맞다면 2040년 1,755조 원까지 늘어난 국민연금 적립금은 불과 15년 만에 소진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큰손의 자금이 계속 빠지는 15년 동안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빠지니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정부의 연금 개혁 아닌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정부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곳도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국민연금 기금의 이원화를 전제로 한 신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연금개혁 이전에 적립한 기금과 이후에 적립한 기금을 구분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자는 게 KDI의 안입니다. KDI 역시 연금개혁이 5년만 늦어져도 추가적인 부담이 260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KDI의 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을 강조하는 각 진영이 엇갈린 입장을 내던 것과 비슷합니다. 각 진영은 서로의 목소리만 내다가 결국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후세대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KDI의 방안이 해답처럼 보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KDI의 방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그 방법이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KDI는 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납부 인구의 불균형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KDI는 신연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제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금개혁 관련 여러분의 생각과 개정 방향에 대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